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알까기와 공부 잘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기 연습을 했죠. 읽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읽기 공부를 읽기 방법을 충분히 익히고 나면, 읽기를 통해서 교과서를 요약을 하고 나면 그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을 교과서에, 노트에 옮기는 노트 필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마 노트를 열심히 하지 않고 생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시험을 많이 보고 시험 성적을 잘 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교과서나 자습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게 노트입니다. 노트. 여러분이 직접 교과서와 자습서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노트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시험 공부 자료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노트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교과서나 자습서 문제집만 보고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하고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암기 능력도 약하게 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중구난방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등생이 되고 싶은 우리의 친구들이라면 정말 노트를 잘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항상 습관적으로 수업 전후로 노트를 하고 수업 중에도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잘 메모하고 우리 노트에 옮겨 적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노트를 잘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공부를 잘합니다. 물론 어떤지 모르겠지만 노트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이 선생님과 함께 노트 필기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고 이것을 그대로 계속 연습을 통해서 나만의 노트 필기 방법을 잘 고안해내고 그것을 습관화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노트 필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노트 필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노트 필기를 해야 되는지, 노트 필기 전략이란 또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노트 필기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트 필기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여기에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목표는 노트 필기의 목적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자료로 남겨놓겠다 어쨌다 그거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노트 필기를 하고, 노트 필기를 안 하면 시험 공부하기가 힘들고 성적도 나오기 어렵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내가 배운 내용을 좀 더 쉽게 기억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시험을 잘 보죠. 우리가 수업과 예습 복습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쉽게 기억해내려면 아주 핵심을 요약을 잘 해서 노트를 해야 되겠죠. 더 쉽게 기억해내기 위해서 노트를 하고,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대략 해 놓는다면 우리가 노트를 아무리 봐도 쉽게 이해가 안 가죠. 교과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는 노트 필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읽기 전략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기 전략을 통해서 핵심어를 찾고 핵심 내용을 찾고 또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또 암기하는 방법들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암기 단계로 들어가는 건 노트를 하고 난 후에 들어가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노트를 통해서 읽기 전략을 통해서 핵심을 요약한 걸 노트를 하게 되면 내용을 100%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암기까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사실 노트까지 완성을 다 한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시험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시험 공부를 모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트 필기 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그 이해와 기억, 집중 이 세 가지가 노트 필기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노트 필기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억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안 된다는 소리죠. 거꾸로 생각하면. 자, 그만큼 노트 필기가 중요하고 이 노트 필기 목적이 여러분의 앞으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것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죠. 노트 필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 준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노트를 필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우선 시간 절약.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간 절약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보통 많은 친구들이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 또 보고 자습서 또 보고 문제풀이 막 계속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시간이 부족하죠. 시험 공부 막상 하려고 하면. 근데 평상시에 교과서를 보고 노트를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노트하고 또 자습서를 보고서 핵심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노트에다가 요약 정리해 놨다면 과연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굳이 그걸 다 볼 필요 있습니까? 노트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 노트만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 시간 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문제집 한 번 정도는 풀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노트를 통해서 공부한 효과를 문제집을 통해서 다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험 준비를 위한 거고 또 시간을 절약해 준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 필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노트 필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셨죠? 자, 여기도 보세요.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노트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앞단계에 사실은 제가 여기는 설명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기 전략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과서 읽기 전략. 그거는 예습 단계입니다. 예습, 복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기 전에 예습을 통해서 읽기 전략을 써서 교과서를 읽고 핵심과 핵심 내용 지지하는 글들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을 다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1차 노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예습 단계입니다, 여러분. 복습이 아닌 예습 단계에서 읽기 전략과 노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수업 시간 진행하면서 하는 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습 시간에 읽기 전략이 끝나고 노트를 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여러 가지 노트법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업 시간 관련해서 노트 방법 적용법입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 전에 그럼 노트를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 대부분 학교에 자리가 고정 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이동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특별히 선생님들이 자리 배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가 되고 싶다면 항상 가능하면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최대한 단거리, 가까운 거리,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급적 있는 선생님과 멀리 있는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친구들 꽤 많은데요. 그런 친구들 절대 공부 잘 하지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선생님과 가까운 자리를 앉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잘 듣고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빠뜨리지 않아야 될까.
그리고 나서 노트 필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실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네? 가능한 한 교실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뒤로 빠지고 옆으로 빠지고 그러면 공부를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항상 기분으로 깔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칠판에 기록한 내용, 특히 밑줄 친 내용. 선생님들이 칠판에 이렇게 필기를 하시고 밑줄 친 내용은 반드시 다 받아 적어요. 사실 칠판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는 거는 다 노트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노트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선생님 수업 중에 이렇게 쓰는 것들은 책과 연습장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트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한 노트는 이렇게 책과 연습장에 쓰고 나중에 복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시 노트 정리할 때 노트에다가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노트를 하게 됩니다. 자, 올바른 수업 태도를 갖고 잘 경청하되 선생님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고 받으려. 선생님이 좋고 선생님이 싫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공부를 좌지우지하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좋고 싫고가 중요한 게 여러분은 성적을 올리고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좋은 감정, 싫은 감정 굳이 꼭 안 갖더라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과 상관없이 항상 공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수업 중입니다. 수업 중이라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노트를 해야 됩니다. 자, 수업 중에 필기해야 할 펜을 준비하는데 가급적 색깔펜을 준비한다. 여러분 최소한 색깔펜, 검정색을 포함해서 3개 이상은 준비해주세요. 3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검정색, 파란색, 빨간 펜 정도는 여러분이 준비해서 노트를 하면서 목적에 맞게 그 색깔펜을 써야 되겠죠. 자, 글씨를 잘 못 쓰거나 정리가 잘 안 되면 연습장에 옮기고 강의 제목과 날짜를 기록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은 꼼꼼하게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이 많지만 남학생들은 글씨체가 쉽지 않고 어렵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연습장에다 노트를 하세요. 연습장에다 수업 시간에. 왜냐면 수업 시간에 빨리 진행이 되니까 빠르게 써야 돼서 노트를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어렵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습장에 옮겨졌고 강의 제목하고 날짜를 꼭 기록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복습할 때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수업 내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내용 또는 선생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메모해야 됩니다. 그죠? 항상 선생님들은요 수업하실 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꼭 정해주십니다. 지적해주십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꼭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실력이 없는 선생님들이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말 이게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빠뜨리지 마시고 꼭 메모해서 노트 정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노트 필기는 간단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씀을 메모하라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전부 다 적고 앉아있고 또는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막 하면은 그거를 갖다 문장 자체를 다 해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 나중에 확인도 하기 어렵고 다시 또 요약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전 노트 필기할 때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여러분 지난번에 읽기 전략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읽기 전략을 해서 요약할 때 조사와 서술어는 빼라고 했죠. 항상 핵심 단어만 딱딱 밑줄 그어서 나중에 핵심어와 함께 노트 필기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할 때는 불필요한 말 그건 빼고 핵심 내용만 찾는다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노트 필기도 간단히 하시고 항상 자기 말로 요약해야 되고요. 여러분 노트 필기가 장황하고 양이 많으면 여러분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요약,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 말 전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 보세요. 그지 여기 나오죠. 또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그래서 노트 필기는 간단한 단어들로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라. 여러분 여기 이제 팁 또는 시그널 월드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해요? 시그널 월드죠. 신호죠. 신호단어. 팁은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짧은 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과 연계되는 말들. 자, 이제는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을 표시된 이제 수업 시간에 책에다도 메모를 할 수 있고 연습장에도 메모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거를 다시 한번 다 훑어봅니다. 복습하고 나서, 복습하면서 또 반드시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해야 되죠. 집에 가서 또는 도서관에 가서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노트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못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노트 정리를 한 다음에 노트를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겠죠. 여러분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내용들 정리하시고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 100% 반에서 성적을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복습할 때 노트 적용 방법입니다. 자, 일주일에 지속적으로 노트 정리하는 시간을 배정. 아까 여러분 주말에 무조건 다 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좋은 성적 안 나옵니다. 일요일 정도는 여러분이 취미 활동이나 운동 또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건 좋지만 토요일은 절대로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은 정말 여러분이 내가 우등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토요일날 결정됩니다. 평일은 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평일에 다 학원관이라고 바쁘고 짧게 시간 내서 잠깐의 시간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이 주말, 특히 토요일날 여러분 공부하는 내용은 주말을 정리하죠. 주말 내용 공부를 정리하죠. 노트 정리라든지 문제집 푼다든지. 이때 토요일날 공부하는 친구들이 반에서 상권에 올라갑니다. 일요일은 여러분이 물론 일요일도 짬내서 조금씩 할 수 있겠죠. 토요일날 만약 못했다면. 그래서 반드시 일요일날 쉬라는 것도 토요일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말을 결코 편하게 시간을 다 보내시면 절대 좋은 성적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면 평일에는 다 똑같이 합니다. 친구들도 다 평일에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이나 교과서에 여백에 적어놓은 내용이나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말에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과서를 정리한 노트에 적으면서 암기하라.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노트를 정리하면은요 사실 그 다음 암기는 금방 됩니다. 왜냐면 벌써 몇 차례 했습니까? 읽기 전략을 통해서 예습했죠. 수업 시간에 또다시 한번 공부를 했죠. 나와서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복습 노트를 했죠. 그 다음에 주말에 이렇게 다시 한번 암기한다면 이미 굳이 암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대부분 다 이해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습의 노트를 이용할 경우 학교 수업 시간에는 주로 연습장에다 적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트 전략에 대해서 노트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노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노트 필기의 종류와 형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노트 필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고 노트를 하는 목적이 있는 노트 필기 방법이 있고 또 암기를 위해서 하는 노트 필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트 필기의 종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로 코넬 노트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를 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가장 많이 보는 노트 필기법입니다. 코넬 노트법. 이건 코넬이라는 사람, 미국의 코넬 대학 미국 코넬 대학교의 월터 파커라는 교수가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은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노트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노트에 줄이 계속 그어져 있고 앞부분에 한 줄 쭉 그어져 있죠. 이 한 줄 쭉 그은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별 생각 없이 노트를 사용하시지만 그거를 활용하고 쓰신다면 여러분은 노트 효과를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좌측 측면에 한 줄이 그어져 있죠, 보통. 그거를 코넬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좌측에 그 한 줄에는 항상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읽기 전략, 리드 전략에서 핵심어와 핵심 내용을 찾죠. 그러면 핵심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 좌측에는 핵심어를 씁니다. 좌측 줄구어는 왼쪽에는 핵심어를 쓰고 그 옆에 핵심어를 지지하는 설명글을 번호 순대로 쭉 적어나가는 게 이 코넬 노트 방법입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콤보 노트법입니다. 콤보 노트법은 이제 코넬 노트와는 약간 다르는데 빠르고 쉽게 여러분 노트를 정리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시간을 절약해주는 장점도 있고 수업 중에 들으면서 노트 필기를 합니다. 이제 콤보 노트는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읽기 전략을 통해서 예습을 하지 않고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노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 익스피디는 많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 무선 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무선 노트라는 건 줄이 없는 걸 말합니다. 줄이 없는 무선 노트. 특히 이 노트는 자기 자신만의 기호나 유형, 스타일을 고려하여 최적의 학습 노트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보 노트에서는 주제나 제목 가운데 다 쓰고요. 원을 그려서 그 안에 주제를 쓸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주요 주제는 가장자리나 박스를 그려서 그 안에 다 써 넣습니다. 또는 부연 세부 항목은 중요 표시로 별표를 기입하고요. 하위 항목은 다른 기호로 표시하여 부연 항목을 구별하기도 하고요. 명료한 정리를 일정한 틀을 또 입힙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코넬 노트에서는 색깔 있는 펜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코넬 노트 거기에서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노트 필기할 때 선생님이 세 가지 펜 이상 중요하다고 했죠.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이건 코넬 노트에 주로 사용하고요. 콤보 노트 방법에서는요 주로 기호나 상징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좀 이따 그 노트 예를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스타일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TSD라고 해서 토픽 제목과 서브 토픽, 그 다음에 소제목,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이란 을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와 소제와 교과의 세부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하는 노트법이 있고요. 또 QAD라고 해서 이거는 퀘스천 질문, 그 다음에 대답,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세부 내용을 읽는 거예요. 질문과 대답 형식에 따라서 세부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약 정리에 따른 종류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법. 노트를 정리할 때 키워드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명사형 형태, 그죠? 간단하게, 그렇죠? 단어 위주로 하겠죠. 명사형. 그 다음에 서술 정리법이 있습니다. 서술 정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동사 정리 형태로 말하듯이 서술을 하는 거죠. 이제 본인의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나에게 적합한 노트 방법을 이제 선생님이 준 내용 중에서 찾아서 하면 됩니다. 다만 얼만큼 효과가 있고 나에게 얼마나 맞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노트에 보면은 자, 아까 무선 노트죠. 이게 대표적인 무선 노트입니다. 무선 노트고 요거는 유선 노트라고 하죠. 유선 노트라고 하고. 자, 이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한 코넬 노트가 이 노트 양식입니다. 줄이 쭉 있고 한 줄을 그어놨죠. 이렇게 한 줄을. 그러면 이 왼쪽에 핵심어, 그 다음에 여기다 세부 내용을 적어나가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코넬 노트의 두 가지 양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나가는 겁니다. 제목, 큰 제목, 주제, 하위 주제, 그 다음에 세부 항목, 세부 내용. 여기 이제 핵심어들이 들어가겠죠. 핵심어에다가 이런 내용들이. 자, 코넬 노트 여기다 이런 식으로 또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아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한 줄은 코넬 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트 방법 있죠? 이 노트 방법은 여러분 이거는 수학 노트법, 무선 노트에 위에 한 줄을 긋고 T자형 노트라고 한대요. T자형 노트, 이건 여러분이 수학을 할 때, 수학 노트 할 때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다가 이론과 예제, 이론과 예제를 여기서 노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 오답 정리를 합니다. 오답 과정. 자, 이 수학 노트인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다 자세한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게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론과 여러분 예제를 갖다가 해보지, 여기다 노트를 통해서 완전히 습득을 하지 않고 암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백날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줄어들지도 않고 정확한 답이 나오고요. 그래서 수학 노트는 반드시 이런 스타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예제를 하고 이런 거 다 노트를 한 후에 문제 풀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콤보 노트입니다. 이게 콤보 노트. 이게 콤보 노트 방법입니다. 자, 여기 핵심어를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 세부 내용을 쓰시고, 이건 교과서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팁을 주거나 아니면 자습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여기다 또 기록하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하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곳입니다. 예, 이따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내내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노트 필기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할 때 단계, 여러분 아까 수업할 때 노트 필기 어떻게 하는지 대략 설명을 드렸었죠. 주요 단어 표시어, 선생님이 교과에서 강조하는 강조어나 중요 단어들을 표시한 단어에 신경을 쓸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은 반드시 강조하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적으로 다음에 바꿔 말하면 등등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주요 단어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문장 표시문.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종종 이렇게 표시된 중요한 문장들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뭔가가 있다. 내가 만약 너라면 이유점은 있지 않을까.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에 반드시 그런 문장들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시험 공부 확실하게 하시겠죠. 자, 요약어. 신속하게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늘리는 방법은 요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핵심은 나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장황했으면 여러분 노트를 교과서와 노트가 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명사는 명, 대명사 대, 형용사 형, 자동사 자, 등 각종 기호 등이 있습니다. 요약 문장은 조직명이나 제목 등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고, 긴 문장을 필요에 따라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보시죠. 이거 많이 본 단어죠. CEO라는 단어 아시죠? 들어갔죠? 자, 윤사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쓰고요. 문장을 줄여서 간단한 단어로 사용하죠. 다음에 상징어, 일반적인 단어를 좀 더 간편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상징어입니다. 자, 우리 이거 컴퓨터 타자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다 나오죠. 그럼 이런 거 암기해서 써야겠죠. 자, 여기에 노트 필기할 때 요약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한번 이렇게 보면,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이 기호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사용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노트 필기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굳이 여러분이
이거를 말로 안 쓰면 시간이 절약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아주 효과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날짜 2001년 12월 30일. 여러분 이렇게 연월일 다 씁니까? 아니죠. 네? 이렇게 01, 12, 30 점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슬러시를 한다든지 세점 세우죠. 23 요약 야구죠. 이름도 삼각형 SS 스타디스키 이런 식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죠. 여러분이 외우면 이건 나의 글이 되는 겁니다. 나의 글. 나만 알 수도 있고요. 친구들은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상징어. 자, 요 상징어는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종합하면이라고 되겠죠. 위의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거꾸로 삼각형 점은 왜냐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이 정도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많이 봤죠. 예를 들면 또는 이건 참고사항 이거는 올라간다 상승한다 내려간다. 여러분 이거는 비교 대조라고 그랬죠.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작이다. 근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네요. 자, 이건 비유죠. 비교 대조인데 완전 대조라는 건 뭐죠? 서로 반대되는 내용. 비교하고 대조는 좀 다르죠. 비교는 서로 상호적이고 영향을 주지만 대조는 반대 내용이다. 반대. 그러나와가 나오는 대조의 경우는 이런 거를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약간 차이를 두는 거죠. 한 줄과 두 줄 차이를 두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한쪽 화살표는 원이라고 했죠. 인과관계. 반복하여 설명하면 시험에 출제하게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물음표 수업 중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노트에 반드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효과가 좋죠. 자, 이제는 분류에 따라서 아까 이제 노트법 설명이 해줬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트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코넬 노트법이 있습니다. 코넬 노트법. 아까 코넬 노트는 유선이죠. 유선에다가 한 줄 그어놓은 거였어요. 한 줄. 자, 이게 지금 코넬 노트입니다. 여기도 물론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는 뭐라고 한다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핵심어거나 단어풀이 등을 적는다. 암기해야 할 내용도 정리해서 기록한다. 여기다 여러분 핵심어를 적고요. 가끔가다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들을 갖다가 또 여기다 풀기도 하고 또 암기해야 할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면 좋죠.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다 이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핵심어, 단어풀이 또는 암기할 내용들 왼쪽에 적고 자, 오른쪽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노트 내용을 합니다. 자, 핵심어는 여기다 적지만 여러분 제목이 있죠. 단원 제목, 단원, 그 다음에 제목 갑자기 자기말로 표현을 만들죠. 그 다음에 소제목 여러분 여러분 단원에 보면 이렇게 다 나오죠. 단원이 나오고 제목 나오고 소제목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소제목 다음에 이 핵심어구가 나오겠죠. 핵심어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핵심어하고 이제 자, 보세요. 세부 필기 내용 담기 핵심 내용이나 어구가 들어간 문장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주의점 이해하거나 상징어를 이용해라. 세부 필기 내용 담기는 대조나 비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표나 그래픽을 그려서 나타낸다. 삼색펜 이용한다. 여러분 코넬 노트에서는 여러분 삼색펜 이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할 때는 핵심 단어에 주로 빨간 펜. 핵심 단어 여기죠.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은 암기할 내용들은 파란 펜. 보통 내용 검정색을 쓰시면 되죠. 보통 그냥 쓰는 내용들은. 자, 순번에 의해서 들어간다. 자, 여기 핵심을 썼으면 그 지지를 자, 1 여기 번호 다 했죠. 그 다음에 1 들어가고 1 뭐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도 하고 그 뒤에 더 좀 작은 거는 또 이렇게 뒤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순서 번호로. 노트 정리는 핵심 중심의 노트 정리법이죠. 그렇죠.
이 코넬 노트는요, 코넬 노트는 핵심 중심 노트 정리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했죠. 리드 전략에서 간단하게 노트하라고 했죠. 핵심 단어만 찾으라고 했죠. 또 문장 서술형 노트 정리법 둘 중 하나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맞다면 서술형을 사용해도 주시고, 이 간단하게 하는 게 좋다면 이걸 사용하세요. 각각의 제목과 소주제와 세부 항목별 한 칸씩 띄어 다음 칸을 씁니다. 그렇죠? 자, 제목, 소주제, 그 다음에 세부 항목. 여기 보시죠?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한 칸씩 띄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꼭 외워야 할 내용 정리. 파란색 펜으로 정리합니다. 암기. 여기서 얘기했죠? 암기할 내용은 파란색 펜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중요 내용 정리나 아니면 자신이 교과서의 여백에 필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재하여도 좋다. 자, 문제 만들기, 문제 풀기.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서 기재하여 놨습니다. 읽기 연습. 자, SQ 포알에서 우리가 문제 만들기 있었죠? 질문하기. SQ 두 번째, SQ 포알에서 두 번째가 Q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런 걸 질문을 만들어서 여기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문제를 같이 기재합니다. 주의점, 문제는 한 소주제에 두 문제 정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세부 소제목 나오죠. 소제목 한 단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핵심어와 이렇게 지지글이 한 두세 군데 나오겠죠. 거기서 문제를 받는 한 두 개 정도씩은 문제 정도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한 단락에서. 한 소주제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단락이 나오잖아요. 설명글 맨 위에 검정글씨가 있는데, 그 검정글씨가 소제목입니다. 소제목.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제목이 있다면 중간 제목, 대단한 단락이 있지만, 가장 작은 제목이 있는 것, 그 단락을 말하는 거죠. 그 한 단락당 두 문제 정도. 추가되는 참고서 내용 및 수업 시간에 교사의 중요성을 기재하기. 그죠? 노트 정리에서 빠뜨린 내용이나 참고해야 할 내용을 다 적어내야겠죠. 자, 이제 아까 이게 코넬 노트법이었죠. 코넬 노트법이었는데 그 중에 아까 여기 무슨 내용이 있었죠? 핵심 위주의 노트 방법과 서술형 노트 방법이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핵심 중심의 필기법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신경계의 기량작용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표시까지 했고, 별표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날짜, 과목,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제목 다 큰 제목 나왔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생성, 쭉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번호순 이런 식으로 잡아요. 1, 가, 1, 2, 3, 가나다라마바, 나, 부흥의 빈 이렇게 다 요약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었죠. 자, 그럼 지금 이 내용은 뭐죠? 코넬 노트지만 이 밑에 요거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자, 이 시험 문제 두 문제씩이 다 있지만 여기 하나만 있습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아닌 게 무엇인가. 자, 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 중요합니다. 이 콤보 노트에서 사실은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코넬 노트를 하나에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넬 노트를 하실 때 여러분, 이 한 단락을 다 노트를 끝났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뒤에 다음 단락 가기 전에는 빈 공간을 상당히 한 5줄 이상을 남겨놓아야 됩니다. 5줄 이상. 5줄 넘게는 왜냐면 추가할 내용들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그림을 그려놓거나 도표 같은 걸 그리기 위해서 노트를 다 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5줄 정도는 이렇게 5줄 이상은 남겨놔서 여기다가 그림을 넣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한 추가 내용을 나중에 기입하기 위해서죠. 물론 여기 위에서 그림 같은 걸 다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서술 중심의 노트법. 딱히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이렇게 개념을 처음 분명히 할 것. 이 시작동은 단신경. 이렇게 말을 하듯이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물론 요약은 합니다. 말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요약은 하지만 거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소수로만 안 쓴다는 거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 핵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동공축소, 타액 증가 이렇게 하죠. 동공수축, 심장박동 감소, 기관지 수축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여기는 서술형 식으로 이렇게 한다. 밑에 암기 내용을 하시고요.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노트 방법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콤보노트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콤보노트는 아까 콤보노트를 봤지만 좀 복잡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아무 때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는. 자, 주제나 제목 가운데다 다 쓰죠. 가운데 다 쓰고요. 원을 그래서 그 안에 주제를 쓸 수도 있고, 첫 번째 주요 주제는 가장자리나 박스를 그려서 그 안에 다 써넣어라. 또는 부연 세부 항목은 중요한 표시, 중요하다는 표시를 정하고 기입해라. 하위 항목은 다른 기호로 표시하여 부연 항목 구별해라. 명료한 정리를 위해 일정한 틀을, 그렇죠. 이 틀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틀. 일정한 틀을 하지 않으면 너무 중구난방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코넬노트에서 색깔 있는 펜을 사용했죠. 아까 사문색에서 썼죠. 코넬노트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콤보노트에서는 사실 색깔 펜보다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호나 상징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표시들을 주로 사용하는 거죠. 콤보노트는 노트를 많이 하는 겁니다. 양이 많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목, 주제, 하위 제목 이렇게 쭉 적어나가죠. 세부 내용 쭉 적어나가고 여기다 표시로 나만의 표시로 해서 정리 요약을 하시고. 자,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노트법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예, 콤보보다 더 이제 좀 약간 더 효율적인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마이더스 노트 정리법이라고 합니다. 마이더스 노트 정리법. 자, 이게 얼핏 보면은 지금 코넬노트 양식이죠. 코넬노트 양식인데 여기에 노트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제목을 넣고 시간과 날짜를 넣습니다. 자, 여기는 뭐였죠? 핵심어죠. 개념 정리, 핵심어, 중요 개념이나 단어를 여기서 앞에 줄에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교과서 내용, 본문 내용을 요약합니다. 본문 내용을 교과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공간이고, 맨 위에 굵은 선 안에는 단원명이나 큰 제목을 그 밑으로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이 가운데가 여기가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뭘 하느냐? 보충 기재라는. 여러분 교과서를 요약 정리한 후에 참고서. 여러분 참고서라는 건 이제 여러분 지금 자습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내용을 보충하거나 학교 수업 시간, 그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필기 혹은 구두로 더 보충하여 설명한 자료들, 혹시 자신이 빠뜨렸던 내용들 이곳에 보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여기 밑에, 이 공간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암기. 요약과 암기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 암기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들. 여기 핵심 단어나 내용들을 가지고 암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마이더스 노트법입니다. 여러분, 조금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마이더스 노트 이렇게 활용해주세요. 개념 정리, 교과서 내용, 그 다음에 보충 내용, 여기는 암기 공간, 여기 뭐 제목, 과목, 교과목, 그 다음에 다. 여러분 교과서를 노트를 여러분이 과목별로 다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별로 노트를 다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펀치가 있죠. 펀치. 이렇게 구멍을 낼 수 있는 펀치가 있습니다. 30 노트라고 있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노트도 있습니다. 30 노트. 새 구멍이 내는. 이렇게 해서 파일이 있습니다. 30 파일이 있고, 30 노트도 있고, 아니면 펀치로 구멍을 뚫던지 하고요. 그래서 그 한 것만 갖고 다니면서, 여기다 단어, 과목명 적고 다 노트를 합니다.
한 노트를 한 권만 가져가서 하루 종일 노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것을 과목별로 다 분리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방이 가벼워지죠. 노트를 여러 권 안 갖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노트 한 권만 갖고 다녀서 이 30 노트를 해서 나중에 노트를 하고 빼서 과목별로 분리 정리하는 거죠. 노트 한 내용.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수업 스타일에 따라서 노트 정리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주제, 소주제, 디테일 내용에 따라서 수업에 제시된 주제로 시작하고 첫 번째 소주제를 이어서 찾아보고 다음 소주제와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찾아보고요. 모든 소주제와 세부 내용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주제 단위로 이제 노트를 하는 거죠. 자, 이거에서 다음과 같은 표시합니다. 주제, 큰 주제에다가는 이런 표시를 하고요. 소주제, 하위 주제라고 하죠. 하위 주제 밑줄 긋고 세부 내용에는 또 가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 필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질문과 답과 디테일 내용도 있었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죠. 수업에 제시된 주제로 시작하고 주제에 대한 물어볼 질문을 먼저 찾아내죠. 우리 SQ4R에서 제일 두 번째 단계가 질문하기인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대답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겁니다. 역시 주제 이렇게 다 하고요. 대답은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중선으로 묻죠. 세부 내용, 각 대답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가로로 묻고. 자, 이제 노트 필기 예를 선생님이 설명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코넬노트 필기를 한 친구들의 예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지금 다 안에만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색깔펜을 다 썼죠. 붉은색과 파란색 이렇게 또 형광펜까지 사용을 했네요. 자, 이게 그림까지 그려놨습니다. 도표. 가끔은 필요할 때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려넣기 어려운 것들은 오려서 여기다 노트에다 부착을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노트입니다. 교과서에나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오려서 여기다 붙여서 사용하셔도 돼요. 시험 공부를 노트만 갖고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이제 제대로 코넬노트 필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큰 제목을 적었죠.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를 두 번째 제목 적고, 이게 이제 소제목이 되겠죠. 지층.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층이라는 단원입니다. 한 단원에서 핵심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핵심 단어들을. 자, 그런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번호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이 친구는 화살표를 통해서 설명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쭉. 우리나라 바람에 형성된 거. 자, 지구시대. 그 다음에 가로하고 붉은 물실 퇴적물이 바다, 호수, 밑바닥에 쌓여 굳어진 여러 겹의 암석층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보세요. 색깔펜을 잘 활용하고 있죠. 빨간 물실 써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지층, 누중의 법칙에서 지층의 알석도 생성되고 오래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붉은색 펜으로 이렇게 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 표를 만들어놨죠. 음료 적고. 자, 이런 걸 암기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하고 표를 그려놨죠. 다. 아마 교과서에도 이런 표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만 직접 그려놨습니다. 직접 그려놓으면 훨씬 기억이 잘 나겠죠. 자, 보세요. 이게 코넬노트 필기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색깔펜을 했죠? 이게 암기 과목, 이건 암기할 내용을 우리가 적으라겠죠. 파란색은. 그 다음에 여기 부연 설명을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수업 제목이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핵심어들이 나가고, 자, 합심정은 중요하니까 또 암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고, 가구개혁, 독립필기 이런 내용들.
자, 핵심어, 그 다음에 세부 내용. 간단하게 요약했죠. 자, 역시 여기도 코넬로트 예입니다. 중심인물 이용장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해서 코넬로트가 나왔죠. 자, 이제 여기 보면 콤보노트가 나옵니다. 콤보노트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코넬로트와 노트 필기 중간 단계 이해. 이게 사실은 콤보노트죠. 자, 이런 식으로 코넬로트를 하고 콤보노트 밑에 이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이 친구는 노트를 하고 시험 공부를 암기 과목, 암기를 했습니다. 암기를. 그렇죠? 이 내용들 중에 핵심 내용들을 본인이 암기하기 편하게 이렇게 암기를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림까지 그려놓고 공부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가 벌써 다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지금 핵심어와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여기 또 암기를 하는 공부를 했죠. 여기 이제 중간 단계 콤보노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이야기한 마이더스 노트 필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큰 제목이나 과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고 교과서 내용들이 들어가고 보충 설명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는 자, 우리가 암기하는 공부가 들어갔죠. 즉 핵심 내용들을 공부하는 내용들. 여기에 있어서 암기 공부를 잘 이렇게 요약하면서 화살표로 들어가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이더스 노트북입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밑에서 암기하는 과목들은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또 설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요약표 보여드렸던 거죠. 자, 여기 보면 기억을 확장시킬 수 있는 뇌기반 노트 필기 응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기억을 확장시킬 수 있는 뇌기반 노트 필기 응용법. 자, 여러분 아까 그 코넬로트 콤보노트 밑 하단에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썼던 거 있었죠. 그게 하나의 매핑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핑이라는 게 뭐입니까? 내일 지도죠. 지도처럼 어떤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 가죠. 이걸 매핑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핵심어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작은 핵심어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죠? 그 노트 필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지도 그리듯 이미지화해서 사고력, 창의력, 기억력을 한 단계 높이는 두뇌 개발 기법입니다. 마인드맵은 영국의 토니 부자니 1960년에 브리트니 컬럼비아 대학원을 다닐 때 두뇌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었습니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심상을 떠올려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우내형 학습자에게 유용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학습 우리 학습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근데 꼭 우내형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다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 마인드맵 사용법이죠. 자, 이 마인드맵을 할 때는 일단 줄이 없는 백지죠. 백지 무선 노트에다가 합니다. 무선 노트에다가 역시 색깔도 필요합니다. 색연필도 필요하고 형광펜도 필요하고. 마인드맵은 사실은 그림 그리듯이 하는 겁니다. 그림 그리듯이 거기다 내용들을 요약해서 넣는 거죠. 중위로 가로로 우리가 A4용지 있으면 가로로 놓고요. 시작 중심부터
주제 이미지 색상을 통해 그림을 넣고 주요 가지를 작성하고 또는 뭐 그 밑에 부가지, 세부 항목 가지도 만드는 거죠. 최종적으로 가지 구분을 위해 둘레를 치는 거예요. 자, 중심 이미지 백지 중앙에서 시작할 그렇죠. 한가운데서부터 제목이나 핵심 내용이 들어가고요. 사실 이제 곡선으로 여러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직선 그림이 아니고 곡선으로 우리 지도의 길이 직선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거의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하고요.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그림과 핵심 단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죠? 핵심 단어가 원래 다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림은 3, 4색 정도로 채색하고 그림을 그리는 틀을 만들지 않는다. 주가지에 놓이는 핵심 단어는 중심 이미지와 연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가지 위에 핵심 단어만 쓸 수 있도록 한다. 중심 이미지 쪽 가지는 굵고 가늘어지며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부가지에 놓이는 핵심 단어는 주가지와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부가지에 놓이는 핵심 단어는 단어나 그림 모두 허용된다. 상징 부분. 그 다음에 부가지에서처럼 단어의 길이와 가지 길이가 동일하도록 한다. 그렇죠? 선과 단어는 작고 가늘게 부가지 무한대로 한다. 자, 가지별로 다른 색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단어나 그림의 테두리선을 이용한다. 생각의 시점이 있듯 주가지 중에서 시작하는 첫째 가지에 유의한다. 가지 수에 많을 경우에는 숫자를 붙인다. 생각을 연결해 나가다 단절된 경우에는 먼저 빈 가지를 세워놓고 채운다. 서로 다른 가지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관련이 있을 경우는 화살표를 사용한다. 가지를 연결하다가 어떤 부분을 문장 자체로 남겨두고 사용한다. 자,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마인드맵의 예입니다. 자, 보세요. 가운데에 제목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또 이게 다 이제 번호를 많은 경우는 이렇게 번호를 매기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소제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제목들이 쭉 들어가고 그 소제목에 대한 내용들이 또 1, 2, 3, 4 거기에 또 이제 무슨 소제목 내에 저기가 있으면 또 소제목 또 작은 제목이 또 들어갈 거고 그 내용들이 또 들어가겠죠. 중요한 내용들. 자, 소제목을 정리하고 그 소제목을 또 정리한 내용을 또 설명한 내용이 있으면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꼭 지도처럼 이게 굳이 직선이 아닌데 이렇게 직선 그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직선으로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인드맵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콤보노트나 코넬노트 밑에서 암기하는 방법을 할 때 이런 식입니다. 이걸 마인드맵으로 공부하면 여러분 그냥 노트 필기하면 쭉쭉쭉쭉 하고 그냥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노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하고 이렇게 쭉 연결하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억으로 떠오르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잘 떠오르고요. 아셨죠? 그냥 이렇게 루트한 내용은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마인드맵 노트 필기를 한번 더 해보십시오. 자, 이거는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자, 트리 다이어그램은 나무의 모양처럼 그림을 도식화해 나타내는 것이다. 주제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단계적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그죠? 이게 중요해요. 단계적으로. 주로 좌뇌형 학습자들, 그죠? 아까는 우뇌형이었는데, 마인드맵은 선호하고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화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을 노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트리 다이어그램 사용법. 뿌리는 중심부에는 제일 중요한 중심 핵심을 기재합니다. 가급적 비슷한 것끼리 반대되는 것, 비교해야 되는 것, 원인 결과 형식으로 묶어서 작성합니다. 1차 가지에 주로 소주제를 넣을 수 있고 내용을 담아 1차 가지에 1차 소주제 내용을 넣는다. 자, 지금 크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얘입니다. 밑에 여기가 뿌리입니다. 뿌리. 여기에 큰 제목을 적으시고 아까 마인드맵은 사방으로 빠져나갔죠? 막 이렇게. 자, 이거는 이렇게 위로 갑니다. 그렇죠? 자, 1, 2, 3. 또 작은 단위 또 가고 중제목 이렇게 교과서에 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소제목 다 뻗어나가고요. 나뭇가지처럼 가는 겁니다. 자, 조금 체계성이 있어 보이죠? 체계적으로 가는 것 같죠?
있죠. 우리 좌뇌형, 왼쪽 뇌를 많이 쓰는 친구들, 우리 지난번에 학습 유형 설명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친구들이 좀 딱딱딱 정해져서 체계적으로 가는 걸 선호한다고 했죠. 우뇌형 친구들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형을 좋아한다고 했고, 선호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뇌형 친구들은 마인드맵을 주로 활용하면 좋고, 좌뇌형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암기할 때 활용하시면 이런 트리다이어그램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 과목별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과목별 노트 필기법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학과 국어가 좀 아까 수학은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었죠. 국어는 가급적 교과서를 활용하세요. 교과서에다가 노트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면 교과서에 노트 필기를 많이 하시고, 수학은 아까 얘기한 T자형 노트, 그 다음에 영어나 과학, 사회 이런 과목들은 아까 이야기한 리드 전략에 의해서 코넬 노트를 하시면 됩니다. 코넬 노트 위주로 아셨죠? 그렇게 활용하십시오. 자, 오늘 노트 필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다겠죠?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어서 들을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노트입니다. 노트를 안 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공부 잘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노트를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들만이 반드시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선생님 말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노트 잘하는 습관을 만드시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성적도 항상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